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온도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이 책은 제가 예전에 엄청 감명 깊게 읽고 이 책을 통해서 독서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책이었어요. 이 책은 개정판이고 원래 제목이 뜨거워야 움직이고 미쳐야 내 것이 된다입니다. 제가 2013년도 가을쯤에 제 블로그 처음 시작할 때 뜨거워야 움직이고 미쳐야 내 것이 된다 리뷰를 올렸었어요. 그러니까 제 블로그 좀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막 동기부여가 됐던 그런 책입니다. 이렇게 저자의 사인을 직접 받기도 했어요. 네. 이 책을 제가 왜 그렇게 가슴 뜨겁게 읽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은 10년 후 어떤 사람이 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가? 이 세상의 어떤 천재들도 그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최고의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 10년이란 세월을 갈고 닦았다. 그리고 이제 그들처럼 당신도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최고의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 도전해야 할 때가 되었다. 자, 10년 동안 한 가지를 꾸준히 해내기 위해서는 어떤 시련이나 역경을 만나더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실패를 밥 먹듯이 해도 또다시 도전하고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단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것이 뭘까요? 그 한 가지는 재능도, 환경도, 기술도, 체력도, 인간관계도, 학벌도, 스펙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식지 않는 뜨거운 인생의 온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식지 않는 뜨거운 온도, 이거 다른 말로 열정이라고 하죠. 이 뜨거운 열정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바다를 건널 수 없다. 인도 최대의 문학자인 라빈드라나드 타고르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물을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다고 바다를 건널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만 하는 거, 행동하지 않는 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으면 여러분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저 바다를 어떻게 건너? 저 바다 가다가 빠져 죽는 거 아니야? 근데 바다를 보자마자 건너야겠다 생각을 하면 그냥 빨리 건너버리는 거야. 노를 저어가지고. 세계적인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떤 기자가 질문했대요. 95세의 나이에도 하루 6시간씩 연습을 하는 첼리스트를 보면서 왜 여전히 하루 6시간씩 연습을 하십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대요. 연습을 통해 지금도 내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대박. 그 음악 하시는 분들이 저는 원래 잘 치는 줄 알았더니 매일 연습하시더라고요. 그래놓고 저는요 항상 질투했어요. 저 사람은 타고났으니까 잘하지. 나는 못해. 저렇게 못해라고 했는데 엄청 연습을 합니다. 자, 연습을 계속하면서 내가 발전을 하면요 스스로 운이 더 좋아지고 있다는 좋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해요. 연습이 없으면 나 운이 좋아지고 있어, 실력이 늘고 있어 이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배는 항구에 평생 정박해 두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인생이 주어진 것은 눈부시고 가슴 떨리는 벅찬 삶을 살아보라고 주어진 것이지 평생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그저 생명만 보존하라고 주어진 것은 절대 아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죽는 것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 몇 살에 죽어야지 하면 죽을 수 있나요? 나 태어나야지 하면 태어날 수 있어요? 사실은 살아있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눈이 오고 비가 오는 이 자연의 섭리 속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죠. 태양이 여러분 1cm만 가까이 와도 우리가 다 타서 죽는데요. 1cm만 뒤로 빠져도 너무 추워서 지구가 얼어 죽어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존재하고요. 땅이 있고 막 식물들이 자라서 굶어 죽지 않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땅속을 파면 석탄이 나오고 기름이 나오고.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의미가 없겠어요? 아니요. 모든 게 모래할 물을 공기까지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역시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왜 태어났을까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 나는 무조건 고귀한 존재고 이 지구 우주에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삼성을 30년 만에 300배 성장시키면서 이류 기업이었던 삼성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시킨 것은 이건희 회장이라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패는 많이 할수록 좋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 실패하지 않는 사람보다 무언가 해보려다 실패한 사람이 훨씬 유능하다. 이들이 기업과 나라의 자산이 된다. 많은 자기계발서에 실패하면 좋다라는 얘기 계속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도전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실패할까봐. 무서우니까 실패할까봐. 제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있어요. 되게 도전하는 기준이 있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거 도전하세요. 네. 두 번째, 금전적인 손실이 크지 않은 거 도전하세요. 내가 뭐 투자금이 뭐 1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이거 포기해도 괜찮다라고 하세요. 난 돈이 많아서 한 1억 투자했는데 포기해도 망해도 괜찮다. 라고 하면 1억짜리 한번 해보세요. 근데 막 빚을 내서 막 수억 아니면 하다 잘못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일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저의 기준은 죽느냐 내 재산이 까이느냐 요거 두 가지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죠. 도전할 수 있는 일. 주역에는요. 물극필반이란 말이 있대요. 공자님이 평생 공부한 게 바로 주역이죠. 자, 어떠한 사물도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을 일으킨다. 상승이 있으면 하강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성공이 있으면 실패가 있는 법이다. 올라감이 있으면 내려감이 반드시 있는 것이다. 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난해지고 실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패를 통해 가난을 통해 거대한 부자가 되고 엄청난 성공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얻게 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다 실패자였어요. 그럼 우리가 만약 실패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와, 나 앞으로 성공하겠네? 나 지금 실패했으니까 앞으로 성공이네? 이거는 그냥 100%예요. 그러니까 주역의 물극필만 극에 달하면 반전이 있다. 반대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중학교 때까지 잘 살았어요. 우리 집안이 부자였는데 아빠가 부도 나서 망했어요. 이런 사람은 중학교 때까지 엄청 부유하게 잘 살았죠. 그러니까 극으로 간 거 아니야. 부유한 극으로. 가난한 경험을 했죠? 그러면 또 다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부자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다 삶의 굴곡이 있다 라고 합니다. 중국 최고의 시인 이백이란 사람이 있어요. 100 아니고 200. 100, 200, 300. 공부를 하다가 너무 지루하고 힘이 들어서 산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포기를 하기 위해서 스승님께 말도 하지 않고 도망치는 내려오다가 어떤 할머니를 만났대요. 근데 할머니가 도끼를 바위에 대고 막 갈고 있는 거예요. 행동이 너무 느렸대요. 할머니,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도끼를 바위에 갈고 계신 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고 있다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백은 어이가 없었다. 세상에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 사람이 어디 있냐고 생각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코웃음을 쳤대요. 그때 할머니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 할머니의 힘있는 이 말에 이백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내려오던 산길을 날아 다시 올라가서 학문에 정진을 했고 그 결과 학문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멋지죠.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어딨냐. 돼지에 도끼 갈아서 바늘 만들 수 있죠. 이 일화에서 유래한 고사성어가 바로 마부위침이래요.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일도 우직하게 밀고 나가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사다. 뭐 우공이산, 흙 퍼서 나르는 거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자, 2005년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 연설에서 유명한 이야기죠.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Stay hungry, stay foolish. 이게 배가 고프고 바보같이 밀고 나가라 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외골수로 우직하게 하라라는 뜻이었어요. 막 이랬다 저랬다. 금방 하다가 포기하고 배고프니까 그만해야겠다. 이거 바보 같아 보이니까 그만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배고파도 바보 같아도 한번 쭉 해보라고. 다른 거에 눈 돌리지 말아라. 배고프다는 얘기는 소득이 없다라는 말도 되고요. 바보 같다라는 말은
한 가지에 몰두한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한다. 기대치를 좀 낮춰라 라는 뜻이 돼요. 나 멋있게 할 거야. 그게 아니죠. 이런 헝그리와 플리시란 단어를 보니까 제가 늘 말하고 있는 그지 같다. 그지같이 하자. 그지같이 쭉 해보자 라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비슷한 맥락이지 않나 라는 한번 얹어서 가봤어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요. 다르게 생각하라, think different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남들과 같은 평범한 수준의 생각이 아니라 남 다른 생각을 하고 더 수준 높은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이 인간을 움직이게 하고 잠자리에서 창의성을 깨우고 행동할 수 있게 한다고 해요.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우주보다 위대하다.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동물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위대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주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해요. 자, 우리 한번 이런 거 외쳐볼게요. 나는 무한계 인간이다. 나는 한계가 없다. 한계가 없는 것이 우주의 속성이며 나도 우주의 일원이기 때문에 나도 무한하다. 태양의 에너지가 무한하죠. 우주의 끝은 없어요. 공기도 무한하죠. 나무도 되게 많고요. 우리 먹을 것도 풍족해요. 농사 지으면 돼요. 우리가 지금 돈 주고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농사 지으면 굶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당신이 부자로 사는 이유는요. 당신이 부자가 될 만한 수준의 생각들을 과거에 많이 했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보편타당한 진리 하나는 늘 하던 대로 하면 늘 어떤 것밖에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제와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늘 하던 대로의 사고방식과 그 수준에서 과감하게 탈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마디로 전혀 차원이 다른 생각.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뭐가 있어요? 책. 그리고 김유라 TV. 정말 책을 저는 읽지 않으면 생각이 고정돼요. 맨날 하는 생각. 어제 했던 생각. 1년 전에 했던 생각 고정돼요. 책을 읽으니까 제가 생각이 자꾸 트이고 외국 CEO의 의견도 알게 되고 고전 철학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도 얻게 되는데 책을 안 읽으면 여러분 생각이 정말 바뀌는 거 힘들어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절대 안 바뀝니다. 당신이 얼마나 수준 높은 생각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의 수준도 당신마저도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해라.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를 비유해서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스토리를 바꿔봤어요. 종들은 주인에게서 3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를 받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어떤 종은 장사를 해서 2배 수익을 남기고 어떤 종은 투자를 해서 3배 수익을 남겼어요. 어떤 종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금고에 넣어놨어요. 주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종을 심하게 질책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다. 물론 실패도 하고 손해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금고 속에 넣어두라고 우리에게 재능이나 지능이 부여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나를 뛰어넘어서 나이가 가진 작은 재능이라도 써먹는 게 이게 달란트, 재능이라는 거죠. 탤런트라고 하기도 하죠. 모든 시작과 창조의 실행에 있어 한 가지 기본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것을 모르면 수많은 아이디어와 빛나는 계획이 다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창조, 실행, 시작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진리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몰입이에요. 칙센트미아의 몰입이라는 책을 제가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는 줄을 몰라요. 우리 가끔 라이브 방송하면 너무 재밌어서 벌써 12시야 이럴 때 있죠. 그때 우리가 뭘 했어요? 몰입을 했죠. 너무 재밌게 놀 때 노래방에 신나게 노래하는데 끝났어요. 내 몰입한 거죠. 자신을 완전히 바치고 몰입하면 그 이후에 신의 섭리가 움직인다는 진리가 있대요. 절대로 일어날 법하지 않을 일들이 정말로 눈앞에 펼쳐진다. 그 결심으로부터 흘러나온 모든 사건들은 강물이 되어 흐르고 우연한 사건, 우연한 만남, 우연한 도움들이 모두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 그 누구도 자기에게 오리라고 꿈도 꾸지 못했던 것들이 다 내 편이 된다. 이게 괴테가 한 말이래요. 저는
진짜 제가 몰입해서 뭔가를 하면요. 진짜 우연한 사건, 우연한 만남, 우연한 도움으로 저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신기하죠.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나를 도우니까 정말 나를 돕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아껴요. 그러면 돈을 아낄 일이 더 생겨요. 제가 돈을 막 아낄 때는 윗집 아주머니가 돈이 이제 없고 막 이렇게 절약을 많이 하고 애기 막 셋 키우고 할 때는 윗집 아주머니가 마트에서 일하셨는데 유통기한 다 지난 거 뭐 그게 뭐 떡도 있었고 뭐 햄도 있었고 되게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저한테 먹으라고 갖다 주셨어요. 혹시 이런 거 먹냐고. 내가 고맙습니다. 저 돈 아끼고 있어 너무 좋아요 라고 해서 유통기한 지난 거 받아서 막 우유도 막 받아 먹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먹으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서 계속 갖다 주셔서 저 계속 받아 먹었거든요. 이렇게 내가 어떤 거에 집중해서 몰입해서 그 일을 해내면 다 유리하게 돌아가는 거죠. 놀라운 경험 여러분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짐 콜린스라는 저자는요.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능한 경영인은 결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코 미루지 않는다. 실패한 결정 10개 중에 8개는 판단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제때 결정을 못 내렸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3글자로. 타이밍. 제때.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걸 해야 할 타이밍.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요.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빠른 결단과 빠른 행동이다. 주저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지같이 해라, 빨리 시작해라, 대충 시작해라 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지혜를 어디서 얻었냐면 이 책에서 얻었어요. 이 책이랑 또 손자병법에서. 자,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전쟁은 졸속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는 말은 들었어도 뛰어난 작전치고 오래 끄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자, 뛰어난 작전치고 오래 끄는 걸 본 적이 없대요. 무릇 질질 끄는 전쟁이 나라에 혜택을 준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래서 뜨거운 사람들, 막 열정 있고 막 급한 사람들은 빨리 실천하고 빨리 실패한대요. 저는 그냥 실패하면 어때? 그냥 빨리 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막 던진다. 용기 있다고도 볼 수 있죠. 두려움이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군주론의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군주론도 이제 예전에 읽었거든요. 내 견해로는 조심스러운 것보다 맹렬한 편이 낫다. 조심조심하면서 할까 말까 이거 위험하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라 맹렬하게 그냥 하는 거죠. 그게 낫다고 얘기해요. 이게 많은 고전 철학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믿고 맹렬하게 해보는 거죠. 자, 손자병법에 나오는 가장 큰 이게 세계적인 병법서죠. 처세에 대한 유명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많이 읽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장 최고의 전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100점 100승이 아니에요. 이거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손자병법의 가장 최고의 전술은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얻고요. 부와 성공에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데 남과 싸워서 남을 누르고 남을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없어요. 왜?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도 세상의 좋은 걸 다 누리고요. 부와 성공을 거머쥘 수 있어요. 자, 그런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앤 K 롤링, J.K. 롤링인가? 해리포터 작가죠. 이 사람은 직장에서 해고가 되고 이혼을 당하고 생후 4개월 된 딸을 분유값도 없이 키워야만 했고요. 정부에서 나오는 생활보조금으로 연명해야 하는 실직자로 살면서 남과 싸우거나 남을 누르거나 남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세상과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나만의 목표를 가진 거죠. 그게 뭐예요? 글을 쓰는 거였어요.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갖게 된 거죠. 빌 게이츠가 누구랑 싸웠나요? 네. 빌 게이츠는요, 자신만의 목표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이 세상을 뛰어넘는 목표. 집집마다 한 대씩 컴퓨터를 갖도록 하는 것. 생생하게 상상을 했대요. 자, 만약에 빌 게이츠가요, 이 목표 설정을 빨리 하지 않았거나, 어렸을 때 하지 않았거나, 이 목표를 계속 바꿔. 아유, 컴퓨터 이 비싼데 이걸
온 집안이 가질 수 있을까? 이러면서 에이 다른 거나 해야겠다. 나 하버드 나왔으니까 하버드 나와서 다른 일자리 그냥 좋은 데 가서 돈이나 벌어야겠다. 라고 목표를 바꿨다면 우리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렇게 편하게 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확고한 목표 설정을 빨리 하고 이거를 수시로 바꾸지 않고 쭉 밀고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물에 뜨지 못하는 배는 배가 아니며 하늘을 날지 못하는 비행기는 비행기가 아니듯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뜨겁게 해주고 열광하게 하고 흥분하게 하지 못하는 목표는 목표가 아닌 것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 목표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나요? 막 흥분이 돼요. 저는 제 목표를 가슴속에 품으면 막 심장이 뛰고 몸이 뜨거워져요. 네, 정말 일어날 것 같고. 자,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도 인생의 변화가 없고 성장과 발전이 없다면 그것은 목표가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슴이 설레고 피 끓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빛조차 달라 보이게 되어 있는 것이다. 눈빛마저도 달라지는 사람은 뼛속까지 모든 것이 달라지는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경험은 가슴 설레고 피를 끓게 하는 위대한 목표로 인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정할 때 적당한 목표, 미지근한 목표가 나를 뜨겁게 하는 목표를 정해야 돼요. 우리가 결혼할 때 그렇잖아요. 아, 나 이 남자랑 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나 이 남자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정말 뜨겁죠. 결혼하죠. 그런 것처럼 그 목표를 이룬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목표가 우리가 결혼하고 연애할 때만큼의 그런 에너지의 목표가 또 있을 것인가. 그런 걸 정하면 좋다는 거죠. 아무리 멋진 자동차라도 연료가 없으면 1m도 움직이지 못하듯 아무리 능력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 가슴 설레는 목표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해내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능력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뭐가 없어요? 가슴 뜨거운 목표가 없어서 되지 않을 뿐입니다. 변화에 걸리는 시간. 자, 어떤 걸 변화할 때 얼마나 걸릴까요? 톰 피터스의 리틀 빅싱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리더가 변화에 2년이 걸릴 거 생각을 하면 실제로 2년 정도 걸린대요. 아, 이런 일을 프로젝트를 하는데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라면 그렇게 한대요. 자, 2주 만에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2주 만에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높게 잡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럼 목표를 어떻게 잡아요? 아주 높게 잡으래요. 그냥 높게 잡지 말고 아주 높게. 저도 목표를 타이트하게 잡아요. 항상. 보세요. 2년 정도 걸릴 프로젝트를 2주 만에 잡았다고 쳐볼게요. 자, 그럼 2주에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 근데 4주에 될 수도 있죠. 나의 목표치가 2주니까 해보니까 한 4주면 됐어. 그러면 내가 목표를 길게 잡은 것보다 훨씬 빨리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원칙이 있어요. 작은 일도 성가신 일도 마다하지 않고 날마다 꾸준히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사람은 훗날 큰 일을 턱하니 맡겼을 때 멋지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성장한대요. 보란 듯이 해내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10년 후에 성공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셰프들이 설거지를 그렇게 한대요. 처음에 설거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양파를 까고 이런 걸 엄청나게 오래 하죠. 작은 일을 많이 시켜요. 어느 회사는 말단으로 들어가면 복사를 시키고 뭐 커피도 타고 이런 걸 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주부들이 여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살림, 육아,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근데 이게 뭐 인테리어도 하고 집을 꾸미기도 하겠죠. 바느질도 하고. 사실은 직장 생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무슨 보고서 쓰고 회의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들, 작지만 정말 위대한 일들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과 성가신 일을 마다하지 않는 주부들은요, 10년 후에 분명히 성공을 합니다. 사실 남자들이 하는 일이 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일할 때 보면 꼭 남녀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훨씬 똘똘하고 공감 능력도 있고 뭐 우리가 학벌이 딸려 뭐가 딸려 안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10년 동안 살림하고 육아하면서 독서력 같은 걸 이렇게 딱 갖추면은 이게 지식만 딱 브레인 되면은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던 간에 적당히 대충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특히 적당히 대충 하게 되면 아무리 오랜 시간 한다 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 이 디테일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와 있어요. 자, 만약에 어떤 분이 나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너무 평범해요. 그냥 나는 뭐 목표가 있긴 한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알게 모르게 복잡하게 살고 너무 많은 것들을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너무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평범해진다라고 합니다. 만약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단순하게 살아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고수일수록 단 한 가지 생각과 일로 단순하지만 집중적이고 깊은 내용이 있는 하루하루 살아간대요. 뭐 작가다 그럼 글만 계속 쓰는 거죠. 디자이너다 옷만 계속 만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매일 읽어야겠다라고 마음먹었고 책을 읽는 거에 최우선의 시간을 소비합니다. 지금도 매일 한 권씩 리뷰를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사람을 만나고 놀고 즐기는 것보다 뭐 TV를 보고 뭔가 배우러 다니는 것보다 여러분들과 약속이기도 하면서 저와의 약속이니까 책을 맨날 읽고 리뷰하는데 온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죠. 동물들에게는 사나운 이빨과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따뜻한 털,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 바다를 헤엄칠 수 있는 지느러미와 호흡기를 주었다. 인간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없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모든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생각하는 능력이 부여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비행기도 만들고요. 잠수함도 만들고 우주선도 만들고 전화 지구 반대편과 통화할 수 있게 이런 거 다 만들어냈어. 얼마나 위대해요. 자, 그 사람만 위대해. 뭐 스티브 잡스만 위대해. 빌 게이츠만 위대해가 아니라 우리 다 위대해요. 데카르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 그리고 고대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이렇게 말했어요. 남의 책을 많이 읽어라. 남이 고생한 것을 가지고 쉽게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사업에 망한 사람, 사업에 성공한 사람, 뭐 육아로 고생한 사람, 뭐 이런 책 우리가 다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책으로 싸게 얻을 수 있어요. 그 사람 평생을 진짜 몇 시간 만에 내가 쑥 빨아들일 수 있다. 나폴레온 힐 성공의 법칙에 이런 말이 나와요.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면 남들에게는 없는 자신만의 특별한 적성을 개발할 수 있고 기술을 연마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저는 보수가 없는 일을 많이 했죠. 직업 자체가 없었으니까. 돈 안 나오는 블로그 6년 했고 뭐 같은 맥락으로 유튜브 시작했고 돈을 안 받고 카페 활동 스텝도 되게 많이 했었고 돈을 안 받고 아이도 키웠죠. 누가 나한테 돈 주지 않았어요. 물론 정부에서 아기 낳았다고 뭐 10만 원, 20만 원 준 적은 있었는데 돈 때문에 한 게 아니죠. 보수랑 상관없이 육아도 열심히 하려고 했고 책도 열심히 읽으려고 했고 블로그도 열심히 해보고 물론 제가 좋아서 하긴 했어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뭐 돈 받고 책 읽은 게 누가 1,000원 줄게 더 읽어봐 이게 아니라 정말 좋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보수랑 상관없는 일을 많이 하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저는. 반대로 누가 돈을 주면 일을 안 해요. 저는. 이 돈 주고 시키는 게 거부감이 들어요. 야, 나 하기 싫은 일 네가 왜 시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수랑 상관없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걸 개발하게 되면 고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뜨거워야 미치고 미쳐야 내 것이 되는 인생의 온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고 뜨거운 목표와 함께 꾸준히 성공할 때까지 함께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